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2주차 사이버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마케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회복지에서의 마케팅의 일반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비영리 마케팅, 영리 조직과 대별되는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마케팅이 언제부터 이 개념이 등장을 했느냐? 1985년에 미국의 마케팅 협회에서 그 마케팅의 상품으로서 재화와 서비스로 한정하는 것을 아이디어까지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 재화, 서비스 모든 것이 마케팅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통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케팅이란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재화와 용역, 그리고 아이디어의 개념, 가격 결정, 홍보, 분배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비영리 부문의 마케팅을 활성화할 수 있다,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됐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히 서비스나 아이디어라는 것은 무형의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런 것의 마케팅의 개념을 접목시켰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 부문에서는 영리 부문의 마케팅보다는 아이디어의 확산과 교환에 더 많은 초점을 두게 된다는 것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급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계절에 따라서 혹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점심이냐 저녁이냐에 따라서 반찬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그 반찬을 딱 이렇게 봤을 때 색깔의 조화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가미가 되는 게 비영리에서의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노숙인들이나 그런 불황인들이나 소외계층들을, 취약계층들을 위한 급식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메뉴를 아침에 공개를 합니다. 그 식단을. 그러면 그 식단을 보고 본인이 먹고 싶은 데에 가서 그 급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비영리 조직에서의 서비스라는 것도 본인이 더 좋은, 더 나은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어떤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영리에서도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급식을 많이 안 오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급식을 하는 것이 기관의 목표로 되어 있다 그러면 급식을 더 많은 사람한테 더 기분 좋게 제대로 하는 게 막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본인들의 급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마케팅 활동이라는 거죠. 식단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그런 과정들이 다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비영리 마케팅의 특징은 일단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생산자와 구매자의 관계 교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영리 마케팅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시장의 고객으로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수혜자하고 기부자가 있을 수 있죠.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제공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거나 급식에
그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급식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을 기부해주는 기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층의 대중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비영리 마케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대중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어떤 비영리 마케팅의 성공을 좌우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보면 또 사람들도, 그러니까 대상도 다수인데 또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리 조직 같은 경우는 이윤 추구의 목표죠. 단일 목표죠. 그런데 비영리 조직은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수혜자에 대한 목적, 기부자에 대한 목적, 지역사회에 대한 목적, 뭐 국가에 대한 목적, 뭐 여러 가지가 뭐 이사진이면 이사진에 대한 목적, 뭐 관련되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그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목적, 이런 다양한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영리 마케팅이 사실은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뭐 생산을 하고 구매자의 욕구에 따라서 맞게 생산을 해서 구매자가 구매를 하도록 하는 어떤 그 단선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들을 다시 이렇게 그 정리해서 추구하려고 그러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특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는 그 마케팅을 하는 어떤 그 도구 자체가 물품이 아니라 서비스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생산하는 어떤 방식, 또 서비스를 알리는 방식, 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비영리 마케팅을 설계하고 기획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서비스가 일단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통계나 또 환경이나 그 지역에 관련된 거, 그 어떤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전략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사나 분석, 평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마케팅의 어떤 기본적인 그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향상시키지 않았는데 뭐 마케팅만 가지고 아까 얘기했는데 정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향상을 시키면서 그 더 좋아진 거, 더 앞으로 그 확대가 된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진행을 하는 게 이제 비영리 마케팅의 어떤 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서비스가 실체가 없는데 또 각각의 구성 요소도 또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면 그 서비스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죠. 소멸되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뭐 우리가 친절하게 한다거나 상냥하게 한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그 보이지 않는 서비스, 사람들이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는 방법, 또 상대방이 뭐 기부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마케팅의 어떤 과정인데요. 그 과정은 그 아이디어에 대한 싸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져요. 그리고 또 그 아이디어라는 거는 다른 사람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그리고 동시는 아니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항상 그 발전을 거듭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또 비영리 마케팅의 어떤 특징일 수 있습니다.
또 비영리 마케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대중의 평가 측면에서 보면요. 대중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그 경우에는 대중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청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것은 만족도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본인이 그 요청한 거가 바로 실행이 되는 걸 보고 그 개개인은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일반 대중으로 그게 확산이 됐을 때 과연 이게 보편 타당하냐라는 거를 항상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중의 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개개인의 일개의 평가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철저하게 대중의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또 어떤 지역적인 뭐 정치적인 이런 압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서비스나 그 비영리 조직의 어떤 사업 뭐 개발 뭐 이런 기획 실행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비영리 조직의 대부분은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복지기관은 뭐 또 마찬가지인데 이제 국가 보조금이라는 걸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보조금이라는 게 기관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죠.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어떤 그 일부분에 고정적인 어떤 자원이 확보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운영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자원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또 정부 보조금을 받는 거에 대한 그 어떤 반대급부로 그 방향성을 그 독자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뭐 좀 참신한 어떤 그런 서비스 방식이나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보조금에 의존을 하는 어떤 기관일수록 그런 자신들의 독자성이 굉장히 위축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로 간단하게 이제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특성을 이제 살펴보면 그 드러커라는 이제 경영학자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그 주요 관심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비영리 조직은 상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장소나 조직 등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리 조직도 조직에 관심이 있어요. 어느 회사 제품이냐, 어느 기업이냐, 뭐 그 기업이 건전한 기업이나 윤리적인 기업이냐 이런 거에 요즘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요. 구매를 하는 행태에 있어서. 그런데 비영리 조직일수록 그 조직에 대한 건강성, 건강한 조직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하느냐, 또 뭐 내가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하냐, 아니면 그 내가 서비스를 받는 어떤 방식이 합리적이냐 이런 것들에 다양한 어떤 관심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영리 조직은 대부분 상품하고 서비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이냐? 내가 원하는 색상과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냐? 또 그 매장에 있는 직원이 친절하냐? 뭐 AS는 어떠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욕구가 있어서 구매한 그 제품하고 그 제품과 직결된 어떤 서비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치의 교환 측면에서 이제 그 차이를 보면요. 비영리 조직은 무형의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지를 한다거나 노력을 어느 정도 이제 필요로 한다거나
또 시간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형적으로 서비스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교환해 가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도 무형이 되는 거죠. 근데 영리 조직은 화폐, 재화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어떤 그 제품과 생산품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구매 능력의 그 재화, 그러니까 화폐하고 교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 교환적인 부분에서도 영리 조직하고 비영리 조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목표, 마케팅의 목표가 차이가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은 마케팅 목표가 조직의 목표는 상당히 복합적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다양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고객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목표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재정적인 고려점들을 능가한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개발해야 되고 또 뭐 정부 보조금을 받던가 기부금을 뭐 그 받도록 그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사업 내용이나 목표도 복합적인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민도 복합적으로 그 해야 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영리 조직에서의 마케팅은 이제 목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것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이윤에 대한 거. 그래서 그 목표를 투자에 대한 이익, 또 판매에 대한 보고의 형태로 이제 그 진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마케팅의 결과가 이윤 창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관점만 영리 조직에서는 이제 마케팅을 행하면서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비영리 조직은 뭐 사람의 변화라든가 뭐 삶의 어떤 질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는 어떤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나 지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비영리 조직은 서비스의 이익은 그 종종 그 수혜자나 후원자하고 무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영리 조직에서 이익은 그 고객이 얼마를 지불했느냐의 그 지불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는 서비스의 이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혜자가 100% 만족할 수도 있지만 또 전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후원자도 그 서비스를 내가 후원을 했지만 받을 수 없는 어떤 꼭 그 서비스를 본인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영리 조직은 구매자가 지불한 그 구매 능력이 있어서 그 지불한 거하고 본인이 얻는 이익하고 그 비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높아서 고급의 어떤 고가의 그런 뭐 상품을 구매했다 그러면 본인의 이익이 본인의 뭐 만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직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또 그 지불한 능력만큼의 그 상품에 대한 가치나 이익을 본다는 것이에요. 시장 분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영리 조직은 경제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시장 분할이 기대되거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그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을 우리가 뭐 A라는 지역에 사는 뭐 그 한부모 가정의 아이다 이렇게 시장을 봤을 때 경제적으로 가능성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린 분할할 수 없다는 거죠. 한부모 가정 물론 이제 한부모 가정 중에 더 어려운 가정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세분화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린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시장을 나눌 수는 없다는 건데 영리 조직은 그 재화라 그랬잖아요. 그 지불 능력, 구매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시장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산층이냐, 뭐 상층이냐, 아니면 뭐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카드 구매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선이냐,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시장을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제품이 뭐 청년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실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적이든 환경적이든 시장 분할이 가능하다. 영리 조직에서는. 근데 비영리 조직에서는 그런 시장 분할이 경제적인 그 상황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집단을 보면 비영리 조직은 수혜 대상자와 후원자라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개의 고객 집단이 있어요. 굉장히 그 성격이나 그 양상이 다른 집단이죠. 유사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두 개 집단을 다 만족시키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단일 고객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단일 고객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화된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면요. 영리 조직이 제공하는 그 마케팅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은 상품이고 비영리 조직이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서비스라고 본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는데요. 일단 상품은 유형이죠. 만져지는 거죠. 서비스는 무형이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서비스는 일단 저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서비스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그 새로운 아이디어로 서비스를 했다고 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응용을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서비스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는 이 서비스나 어떤 우리가 지적 재산에 대한 게 굉장히 그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특허가 지적 재산까지.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뭐 그 굉장히 그 뭐 독보적인 거다, 독자적인 거다 이러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그 이제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가 받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는 사전에 전시되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서비스를 받음과 동시에 좋다 나쁘다 내가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품은 표준화가 가능하죠. 같은 품질의 같은 색상의 같은 모양의 상품. 근데 서비스는 이질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라고만 예를 들어도 그 직원이 오늘 기분이 나쁘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기분이 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인간이 하는 어떤 그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질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서비스 전달이나 고객 만족은 직원의 행동에 달려 있고 직원을 항상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하는 거는 그 조직의 기관장한테 달려 있는 것이고 그 조직의 어떤 건강성, 환경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은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요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전달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사를 했으니까 저 사람이 기분 좋을 거다. 이런 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기관은 최상의 급식을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무조건 만족할 거다. 이런 그 예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품 같은 경우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되죠.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분리가 되죠. 그런데 서비스는 생산하는 사람이 소비도 할 수 있는 동시성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거래에 참가하고 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상품은
소멸하지 않죠. 근데 서비스는 소멸하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그 서비스와 동시성을 가지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을 하면서 느낀다는 거잖아요, 서비스는. 그리고 서비스는 반환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무형이기 때문에 반환이 안 되죠.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면 뭐 사과를 하거나 또 민원이 제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관련되는 어떤 항명을 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하지 서비스를 반환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획하면서는 이런 그 서비스적인 측면, 그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계를 하고 마케팅 과정을 통해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